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학습지도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학습지 꾸러미 받아가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꽃이라고 적혀 있는 학습지도 같이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1 문학과 소통 함께 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교과서 12페이지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함께 읽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문학 작품 2개를 배울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시고요. 또 하나는 양기자 작가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심미적 체험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심미적 체험은 아름다움만 포함이 된다. OX. 어떤 거일까요? 네, X입니다. 심미적 체험이라고 해서 아름다움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 뭐 아름답다, 추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등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포함하는 게 심미적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소통활동도 진행을 하는데요. 작가와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품을 다 읽은 뒤에 친구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감상을 나눌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대단원 1, 문학과 소통에서 우리는 소단원 1로 들어갔습니다. 꽃이라는 시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단원 열기 1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 과제로 달아주셨죠, 댓글에. 과제가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읽은 시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떠올려보고 그 시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이야기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는 복효근 시인의 꽃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였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은 1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문학작품이 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떠올려 봤잖아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제목, 우리가 배우게 될 새로운 문학작품의 제목인 꽃과 관련된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꽃하면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예시로 뭐 봄의 시작이라고 써져 있는데 칸이 크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 편하신 분들은 마인드맵으로 그리시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다가 꽃이라고 쓰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나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그림, 나는 그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림으로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꽃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인 튤립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튤립 진짜 좋아하는데 에버랜드 튤립 축제를 가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하필 딱 그 튤립 축제 기간에는 늘 바쁘더라고요. 꼭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안 되겠죠. 조만간 꼭 갈 수 있길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장미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해바라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올해 졸업하실 거잖아요. 졸업식 때 또 꽃다발이 빠지면 아쉽죠? 꽃하면 졸업식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또 뭐 떠오르세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케, 뭐 화분 이런 것도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작년에 화분을 이제 야심차게 샀어요. 되게 꽃을 못 키우거든요. 선생님이 키우기만 하면은 바로 시들어 버리거나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작년에 이제 또 큰맘 먹고 노란색 카라꽃을 이제 굉장히 키우기 쉬운 꽃이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한 달을 채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시들어 버렸어요. 선생님은 이게 화분에게는 되게 망손인가 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꽃하면 떠오르는 것을 한번 자유롭게 쭉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 2분가량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빈칸에 쭉 그려보세요. 자, 2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꽃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쭉 적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꽃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등교 수업이었다면 선생님이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보고 공유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도 한번 떠올려 봤고요. 꽃하면 생각나는 것도 한번 적어 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교과서 16페이지에는요, 우리가 배우게 될 작품, 김춘수의 꽃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또 낭송 한번 해드려야겠죠. 선생님이 낭송해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왜 제목이 꽃일지, 그리고 꽃이라는 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낭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둘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교과서 15페이지에 꽃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막 적어 보셨잖아요. 근데 아마 거기에 적힌 내용과 관련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전혀 제목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좀 더 분석도 해보고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학습지를 한번 꺼내주세요. 이거 저번 주 학습지 꾸러미에 선생님이 같이 넣어놨었거든요. 지금 혹시 미리 꺼내놓지 않은 친구들은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학습지를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학습지에 빈칸을 뿅뿅뿅뿅 뚫어놨습니다. 빈칸 선생님이랑 함께 채우면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소중한 3학년 몇 번 누구인지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 확인란에는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빈칸 꼼꼼하게 확인하고 도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학습 목표부터 다시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이거 어제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서 같이 읽어봤던 부분입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채워볼게요. 자, 문학은 무슨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걸까요? 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무슨 활동이죠? 네, 소통 활동입니다. 여러분 심미적 체험이라는 건 수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움만 포함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문학은요, 이러한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입니다. 작가랑 소통할 수도 있고 소설이라면 등장인물이랑 소통할 수도 있고요. 시라면 화자랑 소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 친구들 혹은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단원 1에서는 꽃이라는 시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학습 목표 2번. 자신의 무슨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네, 역시나 심미적 체험입니다. 자신의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뭐를 지을 수 있다일까요? 네, 혹시 모르겠는 친구는 14페이지 한번 슬쩍 컨닝해 보세요. 네, 자, 우리는 꽃이라는 시를 다 배우고 나서 꽃의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모방시를 한번 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방시를 지을 수 있다가 이 단원의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인 거죠.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꽃의 본문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일단 작품 개관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요 개관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쭉 살펴보고 나서 작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갈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총 3개가 있네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작품은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라는 건 이 작품이 현대에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꽃이라는 작품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지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현대에 지어진 시기 때문에 일단 현대시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시입니다. 여러분, 자유시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시들은요, 자유시가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제 많이 쓰여졌던 시조 같은 것들은 이제 자유시가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였다면 현대시들은 자유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는 서정시입니다. 여러분, 서정시는 뭘까요? 자, 여기서의 여러분 정은요, 감정 혹은 정서를 뜻합니다.
즉 작가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꽃은요 갈래가 세 가지입니다.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예요. 자, 그 다음 제재 보세요. 제재. 여러분 제재가 무슨 뜻일까요? 네, 제재라는 거는요,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의 중심 소재가 뭘까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죠? 네, 이 시의 중심 소재는 꽃입니다. 제목이기도 하죠. 자, 그럼 주제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이제 작품 분석할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세요, 여러분.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시에 잘 드러나고 있는 어조는 무엇일까요? 어투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을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망을 빌 때는 어떻게 빌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빌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도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뭐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의미 있는 존재를 이 시의 중심 소재이자 제목이었죠. 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의 주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했잖아요. 여기에서 요 의미 있는 존재를 바로 제목인 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작품 분석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구글 클래스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과제는요. 자,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 퀴즈를 올려뒀을 겁니다. 이 퀴즈에 해당하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 별로 없었습니다. 퀴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친구는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반성하시면서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춘수의 꽃 본문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과제에 퀴즈 잘 대답해 주세요. 자, 안녕.